자, 봅시다. 오, 소리. 자, d 오비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 각운동량 양자수가 얼마를 돼요? 2.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그럼 딱 봤을 때 몇 가지죠? 5 가지죠? 그래서 d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5가지의 에너지 상태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이 5가지 에너지 상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축퇴. 그럼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 뭐 degeneracy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5개 오비탈은 그 에너지 준위가 동등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이럴 때 그 5가지를 각각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dx제곱 빼기 y제곱, 얘는 dz제곱, 얘는 dxy yzx입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크게 2가지로 표현합니다. 축 방향성과 비축 방향성. 그래서 이 두 오비탈들은 함수값의 분포가 x축, y축 혹은 z축 위에 주로 분포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죠? 내가 계속 그리는 게 빨간색은 플러스 함수값, 파란색은 마이너스 함수값. 그걸 내가 계속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빨간색은 플러스 함수값. 예. 예, 오비탈의 함수값이요. 오비탈의 함수값이요. 오비탈의 함수값.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면 EPZ 오비탈이 있다. 그래서 저 함수값 얘기 같은 경우는 어제 수업에서 되게 자세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춘 어제 수업을 보시면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영 궁금하면 영재한테 물으세요. 영재가 물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영재야, 이따 현춘한테 그 플러스 반에서 부호값 얘기해줘야겠죠? 어제 내가 얘기해줬잖아. 얘기해줘야겠죠? 자, anyway 봅시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함수값, 이게 마이너스 함수값인데 이때 여기에서 요 두 오비탈은 되도록이면 함수값이 축방향에 올라 앉아 있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축 위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x, y, yz, zx는 어떤 상황이냐? 딱 여기서 요 각도가 45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있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죠. 얘를 만약에 손으로 딱 부여잡은 상태에서 45도만큼 딱 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보면 이 또한 각도가 45도인데 얘를 잡고 45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정확하게 같아지는 게 바로 이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함수값 분포가 그 축에서 멀어져서 주로 분포를 하거든요. 이런 녀석들을 축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비축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은 어디에 주로 분포하겠어요? 축방향이 아니라 축방향 벗어나서 이런 곳에서 주로 전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축방향성, 얘를 비축방향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쓰냐면 E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선형대수 표현인데 이 두 오비탈을 E 오비탈이라고 하고 이 세 개는 선형대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2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들을 배우게 될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 어쨌건 이 두 상태에 5개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뭘 찾을 수가 있느냐?
자, 우선 여기 제목을 하나 더 넣을까요? 동그라미 1 한 다음에 직교 좌표계 위의 표현.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 자, 여기서도 radial node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radial node는 항상 생긴 게 무슨 형태라고 그랬어요? radial node는 항상 생긴 게 구 껍질 모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개수가 n 빼기 l 빼기 1개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예로 들은 것은 d 오비탈이 뭐예요? 3d인데 d 오비탈인데 3d죠. 주행자수가 얼마예요? 3이고요. 그 다음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2죠? 그리고 빼기 2를 하면 지금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즉 3D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D 오비탈에서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지 않지만 무슨 노드는 있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앵귤러죠. 요 앵귤러 노드 역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생긴 게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얘는 계곡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자의 뜻은 열려있는 면, 알겠죠? 역으로 구는 무슨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는 얘는 패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디얼 노드는 패곡면, 앵귤러 노드는 열린 면이, 알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개수가 항상 몇 개라고 했죠? L개라고 했죠. 레디얼 노드 개수는 언제나 L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L이 얼마예요? 2니까 지금 2개씩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레디얼 노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게 무슨 축이었어요? Z축이란 얘기예요. 그 Z축에 대해서 요 노란색 선이 요렇게 확장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때 요 면의 식을 y 빼기 x는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평면의 입체 뭐냐면 직교좌표의 수식이 이거잖아요. y 빼기 x가 0인 평면이 있는데 그게 이 오비탈에 뭐가 된다? 요게 앵귤러 노드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평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예요. 그래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서 앵귤러 노드 몇 개 있어요? 앵귤러 노드 2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함수값에서 플러스 함수값으로 넘어갈 때 중간값 정리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영역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런 열린 면들이 다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지. 그걸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축은 무슨 축이겠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 축이 Z축이겠죠. 그럼 여기서 나타난 앵귤러 노드는 요거예요. 혹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있는 평면을 바로 ZX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 평면은 뭐예요? 요건 YZ 평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얘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다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역시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그럼 여기서 앵귤러 노드는 뭐겠어요? 역시나, 아이고 내가 파란색 빼먹었네. 여기서 앵귤러 노드도 이게 앵귤러 노드겠죠? 요것도 앵귤러 노드겠죠. 여기서도 하나, 둘. 여기서도 하나, 둘. 됐죠? 그래서 모든 디오비탈에서 앵귤러 노드가 2개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앵귤러 노드가 평면이라고 했죠? 평면은 당연히 패곡면이에요, 계곡면이에요? 당연히 열린 면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앵귤러 노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게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y 투빵의 앵귤러 노드를 찾아보라는 간단한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2는 무슨 양자수겠어요? 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겠죠? 뒤에 붙은 건 자기 양자수겠죠? 이때 요런 y를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앵귤러 파트라고 했죠? 요 앵귤러 파트 내 교재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표 1에 있다고 했죠? 그럼 표 1에 있는 앵귤러 파트 찾아야 되겠죠? 자, 표 1에서 앵귤러 파트 찾습니다. 시작! 자, 얼마냐? 5, 그렇죠. 거기 보시면 2, 0이니까 16파이 분의 5 루트 곱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게 y2빵의 앵귤러 파트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앵귤러 노드를 구하려면 노드는 이 수식이 뭐인 걸 찾아야 돼요? 이걸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맞나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2빵의 앵귤러 노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만족하는 코사인 시타면 되는 거야. 이때 시타의 의미가 뭐였죠? 위도. 바로 위도였죠? 어디로부터의 위도? Z축으로부터의 위도였죠? 그래서 이 시타의 변역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에서 파이까지였어요. 그죠?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 시타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이럴 때 삼각함수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지. 자, 그럼 이제 지우개 어디 갔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 그림은 완전 똑같은 그림이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찾느냐? 뭐 간단히 삼각함수 공부를 좀 해보면 세타. 그럼 여기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면 여기를 0도, 여기를 파이,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한 번은 루트 3분의 1,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뭐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요 각도를 시타 1 됐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럼 여기 각도가 시타 2 즉 여기에서의 앵귤러 노드라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시타 1인 각도하고 시타 2인 각도 아시겠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 시타 1 어디냐? 여기에요. 바로 Z축으로부터 시타 1만큼 떨어져 있는 각도예요. 알겠죠? 두 번째 요거예요. 바로 Z축으로부터 시타 2만큼 떨어져 있는 각도.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 두 가지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DZ제곱의 수식이 바로 사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DZ제곱의 함수 수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 함수 수식에서 노드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이게 뭔 의미냐? 시타2 각도가 약간 비스듬히 이쪽 각도잖아요. 그럼 어디서? Z축에서 시타1 이 각도잖아. 그지? 그럼 이게 어디도 이 방향이겠어요? 여기겠죠. 여기도 시타1 여기도 시타1 여기도 시타1 알겠죠? 이거를 쭉 합치면 코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운 모양 위에서는 함수값이 다 뭐다? 0. 그러면 시타2 각도가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요것도 시타2죠. 위도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커운이 또 하나의 레디얼 노드,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평면이에요? 평면 아니에요? 이거는 평면이 아니네요. 곡면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앵귤러 노드를 평면이라고 안 하고 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 역시 곡면에 포함되니까,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거 모양이 콘이니까 열린 면이에요. 이것도 닫힌 면이에요. 이것도 열린 면이잖아. 열린 면. 그러니까 열려 있는 곡면이 앵귤러 노드의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현준이가 물었던 건 뭐냐면 물었던 게 뭐냐면 요 그래프의 수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함수값이 플러스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함수값이 뭐인 걸 뜻해요? 0. 그리고 파란색은 함수값이 음수인 걸 뜻해요. 그러면 여기 각도가 시타1이잖아요. 그럼 시타1을 중심으로 시타1보다 각도가 작을 때는 이 각도 입장에서, 이 함수 입장에서 시타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니까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빨간색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이 상태에서 시타1보다 작은 각도로 쳐다보면 함수값이 다 플러스란 얘기예요. 시타1을 놓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시타1보다 조금 작은 각도로 바라보면 함수값이 다 플러스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완전 북극을 쳐다보면 함수값이 가장 큰 플러스 값이 되고 북극에서 점점점 각도를 키울수록 그 플러스 함수값이 작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영역이 점점 좁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각도를 쭉 낮춰가지고는 시타1을 바라보면 갑자기 함수값이 0이 되니까 그걸 노드라고 표현하는 거고, 시타1에서부터 각도를 조금 더 키우게 되면 중각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마이너스가 나온 걸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관찰자가 이 시타1보다 조금이라도 넓은 각도로 쳐다보게 되면 이 영역에서는 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경도 360도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어제 수업에서 P오비타를 가지고 했으니까 어제 수업을 꼭 찾아보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수요일에 수업해요? 수요일은 수업이 없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 네. 수업이요? 아마 화, 수, 목이 학원 전차에 수업 없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세요. 알겠죠? 월요일 오세요. 네. 뭐? 왜 0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금요일도 수업해요? 금요일은 하죠. 금요일 하죠. 아, 왜 0이냐가 아니고요. 0인 것을 노드라고 해요. 이게 정의예요. 네, 0인 것을 노드라고 해요. 근데 얘 이름이 앵귤러 파트니까, 앵귤러 파트에는 지금 변수 R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건 앵귤러 파트예요. 그러면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니까 노드 중에서도 앵귤러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렇게 열린 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존 수업을 공부를 하면 또 이해가 쉬울 겁니다. 됐다. 오, 조심히 가요. 월요일날 만납시다. 월요일날 와요. 월요일날에는 학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